안녕하십니까, 문틀남TV입니다. 선거 결과를 전망하는 지표는 중도층의 지지도, 지역별 지지도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의 지표가 연령대별 지지도 분석입니다. 연령대별 지지도 중에서도 특히 50대의 지지도는 최근 한국의 주요 선거 전망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50대가 전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와 보수가 비교적 골고루 섞여 있는 스펙트럼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50대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도 응답과 실제 선거에서의 전체 투표 결과가 매우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50대의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다가온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선거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50대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50대가 153만 8천 명으로 서울의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대는 150만 9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15일 총선 때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50대 유권자는 49%가 더불어민주당, 41%가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에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구 전체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은 각각 49%와 41%로 출구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출구조사와 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들어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최근 안심번호제가 도입되면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져 사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나아가 실제 선거 결과엔 그 차이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50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매우 근접하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50대가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50대의 경우 내 집 마련 문제,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문제, 자녀 입시 문제와 취업 문제 등이 농축된 세대이고, 이는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 직접적인 체감을 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즉 50대는 선거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바로미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자체 조사로 총선 일주일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문재인 긍정평가 57%, 부정평가는 35%였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만을 놓고 100%로 환산하면 긍정평가가 60%가량 되는데, 이를 300명 국회의원 수에 대입하면 180석 정도가 나옵니다. 총선에서 범여권이 얻은 의석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50대의 최근 문재인 국정 지지도 평가 추세를 보면 다가올 보궐선거 전망이 가능합니다. 지난 15일에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50대에서 문재인 긍정은 33.1%, 부정은 65.2%로 부정이 긍정의 2배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RN서치 발표도 50대는 문재인 긍정이 39%, 부정은 57.9%로 부정이 긍정보다 2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19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50대는 문재인 긍정이 39%, 부정은 57%로 역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2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평균낸 서울시장 선거 법칙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미치면 야당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실정을 거듭하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보름가량 남겨둔 현재 그의 지지도는 30%대로 추락한 상태고,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지역에서의 국정 지지도는 27%까지로 추락했습니다. 문재인의 열혈 지지층인 40대도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9,
부정평가가 46으로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3%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문재인의 강성 지지층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0대에서 이렇게 문정권의 등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앞서도 언급됐지만 문재인의 다양한 국정 무능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 등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경제를 망쳐 자식들의 취업길을 막자 그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정부가 선심 쓰듯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의 남편이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보유한 호화 주택도 정권의 부동산 실정과 이중성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화를 더욱 돋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던 민주당이 박영선 후보의 일본 초호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조용하다며 그들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 국민은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민주당이 박영선 후보의 이주택 보유에는 해외 투자라 한다며 내가 하면 해외 투자, 남이 하면 토착 외구, 당신들의 위선과 이중성이 국민들은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세를 잘 아는 현지 교민들에 의하면 박영선 남편이 일본에 보유한 아파트는 10억을 훨씬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남편이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선 재산 해외로 빼돌리기 수법으로 국내 부동산 투기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의심을 받는 여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만도 1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의 자체 조사나 정부 합동 조사가 아니라 언론의 취재나 야당에 들어온 제보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보다 훨씬 심각한 여권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드러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 자체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국민이 무려 73%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과 만연한 투기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로 나타난 분노한 민심은 바로 그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